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사기 아니야. 솔직히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뭔가 하나를 얻으려면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진짜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여러분이 만약 올해 연말 정산을 아직 안 하셨다면, 그러니까 아니면 내년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세금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돌려받고 거기에 지역 특산물까지 공짜로 받아가는 재테크의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당당한 혜택이라는 점을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조금 돌려받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 청약 공제 같은 것들만 떠올리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혜택을 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뭐 귀찮게 또 서류 챙기고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 제도를 먼저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진짜 웃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남들은 모르는 비밀 통로를 발견해서 지름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통로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제도의 본질이 뭡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전액 돌려주고 거기에 더해 기부한 지역에서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선물로 줍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그걸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 여기에 답례품까지 붙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낸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재테크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반드시 내가 태어난 고향에만 기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아니면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기부해도 되고 제주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기부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혜택이 좋은 지역을 직접 골라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시행 첫 해인 2023년에 기부 건수가 52만 6천 건, 금액으로는 650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77만 4천 건, 879억 3천만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건수로는 47.1%, 금액으로는 35.1%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10월까지의 모금액만 벌써 568억 7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8%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진가를 알아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안 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구조를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연말 정산 때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100% 전액 공제입니다. 즉, 내가 낸 10만 원이 그대로 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를 받습니다.
이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가 보내주는 지역 특산물인데 예를 들면 한우, 쌀, 지역 상품권, 과일, 수산물 등 정말 다양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고 3만 원짜리 선물까지 받으니 총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 마법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답례품이 단순히 싸구려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말 고급스럽고 퀄리티 높은 특산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는 백화점에서 팔면 2, 3만 원은 좋게 할 프리미엄 한우 세트를 답례품으로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실상 공짜로 그 선물을 받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총 11만 6,500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면 총 혜택은 17만 6,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부터는 세액공제율이 더 올라갑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무려 4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는 14만 4천 원으로 늘어나고 답례품 6만 원을 합하면 총 혜택이 20만 4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20만 원을 기부했는데 세금 환급과 답례품을 합쳐서 20만 4천 원어치의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4천 원을 더 벌어오는 셈입니다. 이런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이 제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급망은 보통 반도체, 자동차 부품 같은 걸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급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그 지자체는 그 기부금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문화사업, 청년 지원 사업 등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 결과 다시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는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답례품은 대부분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농수축산업자들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10만 원 기부는 단순히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밀가루 공장, 각 쌀 농가점, 한우 농장에 직접적으로 이 수익을 창출해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이 핵심 경제 구조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기부할 때마다 그 지역의 작은 가게 하나가 숨을 쉬고 농부 한 명이 웃음을 되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선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를 보면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국가적 패권 전쟁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카드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이 제도가 단기적인 세금 혜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국가가 직접 지역 경제에 돈을 푸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지방 예산은 더욱 빠듯해지고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여기서 회의론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1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내가 쓰는 게 더 낫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년 연말 정산 때마다 10만 원씩을 그냥 세금으로 내고 있었다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면 그
그 10만 원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3만 원짜리 선물까지 받습니다. 같은 10만 원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연봉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이라면은 한도를 늘려서 20만 원, 50만 원, 심지어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혜택을 계산해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만 원 전액공제, 그 다음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까지 44%,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에 대해 16.5%를 적용하면 세액공제만 27만 6천 원이 됩니다. 거기에 답례품 30만 원을 더하면 총 57만 6천 원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다른 반박은 답례품이 별로 좋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올린 후기를 보면 한우 세트, 싱싱한 제철 과일,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 등 정말 알차고 퀄리티 높은 답례품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그 상품권으로 다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이라고 검색만 해도 엄청난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블로거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기부를 했는데 천일염 세트와 톳, 미역 등 해산물이 엄청나게 와서 깜짝 놀랐다는 후기를 올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기부해서 고급 한우 세트를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진짜 봐야 할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와 그 상위 광역시를 제외한 곳만 기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답례품의 실질 가치를 꼭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지자체는 3만 원짜리 답례품이 시중가로 5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율이 2배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지역은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5%지만 특별 재난 지역은 33%까지 올라갑니다. 단, 이 혜택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니 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되어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물론 경고도 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첫째,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아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분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낮아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거의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혜택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부금을 너무 많이 내면 오히려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게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답례품 배송이 늦어지거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의 행정 능력에 따라 다르니 사전의 후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지자체는 인기 답례품이 소진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 산업 자체가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고 참여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계열로 보면은 정부가 이 제도를 더 확대하고 혜택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는 앞으로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나 불편함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치 주식 투자에서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아 꾸준히 모아가는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도 매년 꾸준히 활용하면 그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귀찮다면서 이 제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고작 1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냐는 생각은 여러분의 연말 정산 결과를 수백만 원 차이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연말정산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직접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뭐가 있는지 능동적으로 찾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만 원이 어떻게 13만 원으로 돌아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지자체가 어떤 답례품을 제공하는지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강력한 연말 정산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